네, 수급을 이제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문도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어제 외국인 기관 수급 쭉 봤는데 일단은 패턴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카카오뱅크는 블록딜 때문에 가격 하락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쳐서 한 그렇죠. 것 같고, 예. 뭐 카카오뱅크 오히려 뭐 디스카운트 요인이 뚜렷하지 않으면은 매력이 있는 위치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는 그 블록딜 오버행 이슈가 내년 초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다시 또 정고점까지 가기에는 조금 좀 그런 기대는 좀 과하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야 뭐 이걸 성장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성장주로 보셔야죠. 가치도 가지고 있는. 당연히 이제 본질적인 가치 저평가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종지수 기준으로 불과 얼마 전에 2,822였었거든요. 종합주가 지수로. 예.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 949 저점에서 지금 이게 단기 차익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일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좀 매도에 가담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쿼드러플 비칭은 분사이 끝났지만 다음 주에 FOMC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 그 큰 손들 그 양도소득 과세 회피용 매물도 올라오게 되면 더욱더 팔기가 쉬워지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시장의 쏠림이 좀 극심했었죠. 메타버스 쪽으로 너무 쏠렸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식으로 또 데코레이션이 되냐면 메타버스가 제대로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과 관련된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라고까지 회자가 되면서 지금 IT 내년에 반도체 시장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바닥에서 터닝하고 있는 IT, 그리고 단기 고점에서 조정받았었던 메타버스, 그리고 장기 상승 추세에서 중기 조정 받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순환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이번 주 들어서면서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빈집이었었던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빈집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보유 투자가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대표적인 게 지금 바이오 업종이거든요.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약 20일 정도 남아 있고, 전일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 바이오 관련 ETF도 새롭게 출시되었기 때문에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장기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매물도 적고, 또 한 가지 이제 보면 종목별로 보면 쇼커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바이오 업체들은 이제 임상과 관련된 이벤트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1월 초에 나온다더라, 2월에 나온다더라 그런 식으로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바이오 업종까지 순환을 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좀 단기간에 좀 시장이 급등을 하였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바이오. 아직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수는 뭐 해외에서는 지금 조금 낮아지지만 리스크 부담 요인으로 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근데 국내는 아직도 7,000명대. 네. 뭐 오늘 아침에 북한 노동신문이 우리를 평가했는데 다음 주에 남한에서 10,000명대 노동신문이 얘기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북한의 노동신문이 우리 오미크론을 보고 있구나. 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요즘 뭐 디램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PC용 디램의 뭐 수요가 둔화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퍼스널 컴퓨터가 오늘 아침에 이제 메타버스의 대표격인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 네네. 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걸 개설을 했더군요. 그래서 예. 오큘러스 VR을 쓰고 네, 하는데, 예. PC라는 개념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텔레비전, TV라고 하는 그쪽으로 PC가 들어가고 맞습니다. 냉장고도 똑똑해지고. 이제 또 지내놓고 나면 아예 이제 집의 거실 화면 전체가 디스플레이로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PC용 디램의 수요 둔화 뭐 이런 개념은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뭐 디램 얘기들을 이제 왕왕하는데, 뭐 물론 저는 이제 IT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디램이 상당히 많이 쓰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나 싶어서. 자연스럽게 내년 되면은 아 올해가 쌌었구나라고 인정이 되겠죠. 그렇죠. 자, 하여튼 뭐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관심, 러브콜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받고, 뭐 그 밖에 개별 이슈는 뭐 나중에 뒤에 또 다른 전문가하고 얘기 나누고, 이수철 이사님이 오늘 준비해 오신 소문으로들로서의 기업을 들어볼까요? 어떤 기업이 보이던가요?
지금 이제 강소기업인데 네. 2017년도에 상장이 됐는데 요즘 와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국내 정보보호 산업에서 특히 네. 이제 그 이 물리적인 것이 아닌 그 지금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쪽과 관련돼서 그 시장에서 새롭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기업인데 지난번에 IR 반응도 괜찮았고 주가 네. 움직임도 괜찮은 기업입니다. 지니언스라고 하는 지니언스요? 기업입니다. 네. 요즘 그 뭐 사회적인 이슈로 이제 그 아파트의 월패드가 해킹을 당해서 네. 사생활이 노출이 되고 예, 예. 뭐 이런 해킹이라는 또 주제가 또 등장을 했는데 그렇죠. 관련성 있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월패드도 그렇고 이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유무선 네트워크 접근 제어, 영어로 NAC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이 솔루션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국내 정보보호 산업이 이제 뭐 지니언스나 알랩이나 뭐 알소프트 그런 그 정보보안과 관련된 시장이 약 3조 600억 정도 볼륨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S1이나 뭐 KT텔레캅이나 ADT 캡스 이런 물리적인 보안 시장이 약 7조 원, 3대 7 정도의 시장인데 이것이 연평균적으로 8%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지니언스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이 보안과 관련돼서는 정부가 뭐 5G 플러스 전략이다, 뭐 뉴질 정책이다 해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이다 해서 보안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이제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재택근무가 많아질수록 그러면 그 네트워크에 접속한 끝단에서의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코비드 뉴노멀이라는 표현도 저희가 쓰는데 네. 코비드 이후에 일상이 바뀐 게 고착화되잖아요. 그렇죠. 재택근무가 낯설지 않은. 네. 뭐 저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방송 끝나면 집에 가니까 예, 예. 네, 뭐 그런 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새로운 영문도 나왔죠. BYOD라고 해서 Beyond Your Own Device라고 해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디바이스가 아주 다양해집니다. 스마트폰, 뭐 태블릿 PC, 뭐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에서도 점점 접속을 할 텐데 이런 그 접속과 관련돼서 보안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죠. 네. 그래서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이 내부 보호 정보를 갖다가 통제하기 위한 것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그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지니언스의 첫 번째 강점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 중에 약 70% 이상이 개발하는 엔지니어이지만은 현재 그 정보 보안과 관련돼서 19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평가 업체죠. 가트너가 선정한 차세대 NAC 유무선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에 선택이 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글로벌 시장 조사 전문 업체죠. 업력이 60년이 넘은 프로스트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앞으로 이제 글로벌 솔루션 시장과 관련된 마켓 가이드를 발표를 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지니언스만 탑재가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강소기업으로서 국내 이 NAC 시장의 점유율 1위입니다. 마켓 쉐어가 72%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글로벌 기업이었었던 시스코나 뭐 시만텍이 선점하고 있었던 시장을 국산화 비율을 높이면서 시장에 안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누적 고객사가 약 1,600여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 기존의 고객이 탑재됐었던 NAC 수명이 4년이나 5년이 지나게 되면 또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 되면 그 교체 수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대기업 갑인 손님이죠. 네. 이 갑인 손님이 좀 가격이나 CR과 관련된 리스크가 없냐라고 했을 때 회사 관계자의 전언을 빌면은 이런 그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처럼 1인당 하나씩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격이나 압력은 적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접으셔도 된다라는 표현을 전해드릴 수 있고요. 공급받는 사에서 이제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면 어떡하느냐라는 네. 질문에 그렇게 대응했다는 예.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보안 관련이기 때문에 한 번 프로그램이 깔리고 나면은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유지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안정적인 유지 보수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캐시화로 끌고 가고 있고요. 더욱더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이 회사가 2017년도에 상장이 되는데 왜 올해 들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EDR이라고 하는데요. 네. Endpoint Detection Resource라고 해서 단말기 기반의 지능형 위협 탐지 및 대응과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네트워크서부터 네트워크 끝단, 이 단말 제일 끝단에서부터 차단을 해준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도 보안 교육도 받고 무슨 이상한 메일이나 그런 거 같아 조심해라라고 하지만은 네. 그냥 무심코 클릭을 했다가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백신 프로그램보다도 더 진일보되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끝단에서 이상한 것이 탐지가 되는 순간 탐침 바로 시스템이 감지하면 물리적 차단을 하나요? 그렇죠. 네. 자동으로 그걸 하게 되고 관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직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게 다 디테일하게 파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어느 IP에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하는 쪽에서도 편하게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건 2019년도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것을 갖다가 클라우드화 해갖고 구독경제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 글로벌리 봤을 때 미국의 스타트업 중에 지니언스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스트라이커라고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전일을 기준으로 209불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당 209불 예. 9달러요. 네. 시총으로 따졌을 때 한화로 따지면 43조죠. 물론 이제 그 글로벌 탑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은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것이 이 클라우드 EDR 솔루션이거든요. 네. 이것과 같은 사업 모델을 하고 있는 지니언스.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니언스 그러면 사실 저희 소문으로서 코너에 이제 그 나무인베스트 신혁승 인사도 많이 얘기를 네네. 하셨거든요. 지금 바로 응대가 왔는데 네. 배당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죠. 회사가 좋아. 다른 것보다 이제 저희가 11월 이후로서부터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지금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에 좋아질 기업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찾아서 그것을 갖다가 관심 종목에 놓고 저희가 쭉 계속 팔로우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 미리 캐피탈이라는 외국계 펀드에서 지분 9%를 네. 장내 매수했대요. 그래서 네네.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이 하나 더 있죠. 네. 어떤 기업입니까? 한 기업은 지금 MBT라고 MBT. 저희가 4월 달에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네. MBT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드 광고의 선도 업체입니다. 리오드 광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그 고객에게 회원 가입을 요청한다거나 앱을 다운로드를 독려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좀 번거롭고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광고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예 화면 초기에 잠금 화면에 광고를 띄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세계 최초로 모바일 잠금 화면 광고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 시장에 회자가 되었었는데 특히 이제 2012년에 잠금 화면용 서비스 캐시 슬라이드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호평을 받았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있는 건 오퍼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오퍼월 같은 경우는 일종의 무료 포인트 충전소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앱을 설치한다거나 SNS에서 팔로우업을 한다거나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그것 관련돼서 보상을 해주고 그 보상한 것을 토대로 자기가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좀 실효성 있는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오퍼월 플랫폼 에디슨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네이버 페이에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네. 이 오퍼월 플랫폼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토스도 지금 채택이 되어지고 있고요. 포인트 활용을 통해 갖고 외연을 확장하고 싶든 웹툰, 게임, 뭐 심지어는 뭐 데이팅 앱이든 이런 것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최근 또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MBT가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었던 부분, 자회사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회사요? 네. 네, 100%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요. NCT 마케팅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세컨드 서울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요. 네. 세컨드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을 블록화해갖고 그것을 갖다가 메타버스화해서 가상부동산 예, NFT로 할 수 있는 어스투 같은. 네, 이것과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더욱더 관심이 높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회사가 액면가 100원인데요. 네. 자본금이 8억밖에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지금 보면 내부적으로 현금성 자산이 107억 원이 있고 자본 잉여금이 454억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무상증자의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주주 친화적인 어떤 기대감도 좀 녹아 있는 국면입니다. 추론컨대 뭐 합리적 추론이니까 무상증자 네. 한다가 아니라 네, 네네. 그래서, 네, 우리는 왜냐하면 뭐 무상증자 재원 그건 같은 회사가 경우는 정리할 뭐 거니까. 적립금이나 따로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NBT 또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지니언스하고 NBT. 네. 네, 참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